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이제 또 저녁이 다가오는 늦은 오후 시간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 올리고 여러분들도 영상 시청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대화의 주제는 돈인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빠르게 벌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서로 나누고 하는데, 돈을 번 사람한테 돈 이야기를 드리는데, 항상 보면 돈을 잃은 사람, 뭐 실패한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운이 빠지죠. 에너지를 얻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한테 들으면은 성공의 기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받아들일 텐데, 실패한 사람한테 들으니까 자꾸 맥 빠지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쓸데없는 것도 관심 갖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한다든지 돈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으면은 이 성공한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멘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멘토. 나의 인생에 멘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잘 챙겨보세요. 멘토가 거창한 사람을 떠나서 그래도 진정성 있는 멘토가 좋아요. 진정성 있는 좀 끼어있는 멘토, 그런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야기도 잘 들어주면서 인생을 진심으로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투자 멘토, 그런 투자 멘토 한 분씩 있으면은 그 사람 인생은 그렇게 외롭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거창한 그런 멘토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사를 좀 뭔가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멘토, 뭐 친구 같은 멘토면 가장 좋겠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직장인인데 퇴직하기 전에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모으고 싶냐 물어보니까 한 10억 정도 만들고 싶답니다. 10억. 이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억을 들고 만약에 은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략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몇 살 때부터? 어떤 분들은 30세부터 매달 82만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년이 만 60세에 은퇴를 한 후에 연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30세부터 매달 82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연금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30살부터 82만 4,486원. 흥미롭네요. 저도 하나씩 배워가는데 82만 4,486원을 투자를 해서 연 7%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은 60세 때 1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되더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30살부터 82만 4,400원 정도 투자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연 7% 수익률이면은 60세는 10억이다. 수익률을 연 5%로 가정하면은 30세부터 월 119만 원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119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119만 원이면 30살부터 6%면은 한 99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은퇴 시기에 한 10억 정도를 달성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은퇴 시에 연금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로 예상되는 거죠. 연금 부자. 여러분들도 원하는 바 아닙니까? 저도 연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겠지. 큰 부자 아니더라도 연금 부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연 수익률을 5% 기준으로 했을 때 40살부터 투자할 경우는 월 240만 원. 이건 빡세다. 월 240만 원이면은 그 50세부터 모으려면은 월 631만 원을 모아야 돼. 저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자산으로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내면은 연금 부자다. 연금 부자다 이렇게 분류를 한답니다. 30살부터는 연금 투자를 시작하면은 매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연금 부자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연금을 할 수 있다. 또 연금의 지급 시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의 저축이나 뭐 개인형 퇴직연금 있어요. IRP라고 하는데 이 IRP에 월급의 30% 정도를 저축하라 합니다. 월급의 30%를 저축하더라.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그 IRP에 월급의 30%를 저축해라. 미국의 최대 퇴직연금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피델리티. 이 피델리티에 따르니까 연금의 그 백만장자들은 급여의 17%를 자신이 직접 부담을 한답니다. 그리고 9%를 회사가 부담해가지고 한 26% 정도, 26%를 연금으로 저축하거나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연금 투자도 투자이죠. 투자이므로 도중에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투자와 같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자산 운용은 장기 투자 시의 복리 효과, 이 복리 효과 등으로 예금의 금리보다 높은 그 운영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계좌에도 비상금용으로 비상금 그런 용도로 이제 월급의 한 10% 정도를 저축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저축합니까? 저축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0%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현금은 있어야죠. 갑자기 써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 뭐 주식에만 몰빵했다. 이러면 좀 난감한 거야.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비상금은 있어야 한다. 특히 한 종목에 투자 자금을 집중하는 전략보다는 전 세계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수다. 세계 지수. 이게 뭐야? ETF네, 결국은. ETF. 아주 좋죠. 매월 자동 적립식 투자로 주식을 매수하면은 평균 단가도 낮출 수 있다. 그 결과적으로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미국의 S&P 500, 나스닥, 그 중소형 그 지수가 있어요. 러셀 2000, 그리고 글로벌 채권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나 ETF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펀드는 별로야. 펀드는 별로 비추고요. ETF가 가장 낫습니다. ETF. 그것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패시브. 이 패시브 ETF 좋아요. 수수료도 좀 싸고 낮고, 이 액티브는 안 좋더라고. 이거는 그 펀드를 운용하는 아이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담당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막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수료도 세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액티브 펀드다, 액티브 ETF다 하면은 한번 걸으세요. 차라리 패시브 낫습니다. 패시브 ETF. 제가 얘기해 주면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500, 뭐 필라델피 반도체, 테크탑 10. 요즘 보니까 테크탑 7 나왔더라고. 테크탑 7, 에이스 거에. 에이스, 미국 테크탑 10, 미국 테크탑 7. 7입니다. 10이 아니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알짜배기 같은 데다 그냥 넣는 거야. 꾸준하게 모아가는 거죠. 어디에다? 일반 계좌 하지 마시고 연금 저축 계좌에다. 연금 저축 계좌. 거기다 집중적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연금 저축 계좌. 아주 좋습니다. 우리 찐팬 중에 한 분 있죠. 강병원님. 여러분 댓글 보시면 나올 텐데 그분처럼 계속 모으는 거야. 연금 계좌에다. 매일 꾸준하게. 수익률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열심히 모아가는 거야. 연금 계좌에다. 나중에 나이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60세 받아도 되고 나중에 그 세금도 작아요. 그 연금소득세인가? 그게 해가지고 3.3에서 5.5%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작습니다. 세금도 작고 혜택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제가 연금에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은 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ISA 계좌를 활용해야 돼. ISA 계좌를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막 세금 떼려고 막 정부 우리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이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나라에 돈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든 세금 떼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아시다시피 유리지급이죠. 유리지갑. 엄청 뜯길 겁니다. 이 세금이라는 게 잘 쓰면 좋아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잘 쓰면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알지만 이거 세금 잘 쓰입니까? 세금을 엉뚱한 데 막 쓰고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복지 같지도 않는 그런 복지에다 돈을 쓰고 있잖아요. 낭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 내기가 아까운 거야. 세금 내기가 아까운 겁니다. 응? 세금 가지고 헤쳐먹는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부패한 관리들도 많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도 세금 내기가 싫은 겁니다. 응? 너무나 아깝다는 거지. 이 세금을 많이 내면은 그에 따른 복지나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야 돼. 투명하고 깨끗하고 클린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응? 나쁜 놈들 많아요. 이 검찰들 봐, 검찰들. 이 새끼들 진짜 봐봐요. 특수활동비 엄청나게 헤쳐먹잖아요. 어떻게 영수증이 없어. 영수증 없이 쓰는 거 보면. 응? 근데 그런 놈들 보면서 진짜 빡 돌죠. 투명하게 해야 돼. 자기가 쓴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로 딱 정확하게 지출해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영수증도 없고 이 새끼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룸사롱 가서 술 처먹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부패한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 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저쪽 북유럽 쪽, 북유럽 보세요. 세금을 많이 떼더라도 뭐 복지는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진짜 할 말이 없죠. 하여튼 그걸 떠나서 여러분 연금 저축 계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꾸준하게 모아서 여러분 노후에 좀 편안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즐기시고 살아야겠죠. 여기까지 하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